안녕하세요. 슬기짱 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오늘부터는 2학기 책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진도 나가게 될 부분은 2단원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2단원 간추리고 쓰고라는 단원 부분을 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쪽수로는 72, 73쪽인데요. 쪽수가 아래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단원명을 보고 잘 찾아서 이 부분을 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단원 간추리고 쓰고 부분은요.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읽기와 쓰기 영역과 관련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읽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요약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쓰기를 할 때는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다음 쪽을 한번 보면요. 양가로 1번에 소단원 1단원 요약하며 읽기, 그리고 소단원 2단원은 통일성 있는 글쓰기라고 해서 두 개의 소단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두 개의 소단원 모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요약하며 읽기와 관련된 학습 목표인데요.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긴 한데요.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읽기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의 특성 등을 고려를 해야 하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의해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단원과 관련된 학습 목표인데요. 두 번째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보면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게 될 건데요. 이때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글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그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서 가지고 올 때 아무 자료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통해서 배우게 될 내용, 학습하게 될 내용에 좀 더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단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단락만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요약하며 읽기 그리고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읽으며 내용을 적절하게 간추리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라고 쓰여져 있네요. 자, 지금 첫 번째 부분은 간추린다고 했어요. 간추린다는 건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요약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긴 글을 읽었을 때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글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찾아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쓰면 읽는 이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두 번째 소단원이죠.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성이 있는 글을 쓴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는 거.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잘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된 내용을 쓰게 되면 읽는 사람, 즉 독자의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연관된 것 같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요약을 하는 이유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도 통일성을 고려하는 이유도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을 알아두면 우리가 왜 이 활동을 해야 하는지, 즉 우리가 왜 글을 읽을 때 요약을 해야 하는지, 왜 글을 쓸 때는 통일성을 꼭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아,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읽고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점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뒤쪽으로 넘겨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소단원 1단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단원은 요약하며 읽기라고 나와 있어요. 영역으로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읽기 영역입니다. 글을 읽을 때 요약을 하면서 읽게 되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기억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요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요약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길고 어려운 글 같은 경우는 쉽게 요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힌다면 요약하는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 아까도 살펴봤듯이 읽기 목적을 고려해야 하고요. 글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읽기 목적을 고려하면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동을 얻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자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배우죠. 류준열의 영화를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류준열의 영화를 봤을 때 두 명의 사람한테 요약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의 사람이 듣고 싶은 요약의 내용이 다르다고 칩시다. 이것은 요약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그냥 그 영화의 줄거리만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선생님처럼 류준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줄거리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요약을 할 때는 그 영화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혹은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영화를 요약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처럼 단순히 류준열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줄거리보다는 류준열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멋있게 연기를 했는지가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랑 요약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류준열이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었고 어떤 장면에서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너무 멋있었어. 이 정도로 요약해줘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읽기 목적에 따라서도 글의 내용을 요약할 때 내가 간추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글의 특성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설명하는 글이 있을 수 있고 주장하는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해주는, 즉 소설과 같은 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설명하는 글에서는요. 중요한 정보들만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글, 즉 소설에서는 시간의 순서라든가 사건이 일어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기 목적 그리고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 단원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글의 내용을 잘 요약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읽기 목적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요약할 건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글의 종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요약을 할지 연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요약하며 읽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요약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생각과 발견 부분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과서의 생각과 발견에는 항상 만화가 나오죠. 우리 만화를 다 같이 볼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온 사랑이 영화 내용을 정은이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영화를 볼 때 느낌과 감동을 그대로 담아 줄거리를 전하고 싶은데 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 부분 보니까 지금 영화를 보고 왔어요. 우리 교과서는 읽기 단원, 즉 글을 읽고 어떻게 요약하는 것인지를 공부하는 단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요약을 하는 것도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화를 보고 정은이에게 요약을 해줄 건데 요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느낌과 감동을 담아서 줄거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아, 나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라고 지금 사랑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정음이가 그래? 무슨 영화야? 어떤 내용인데? 라고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지금 사랑이가 요약을 해주는데 세 가지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옆에 막 땀이 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사랑이가 호기롭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주인공에게 5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전학을 갔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마지막 컷을 보면 정음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알지? 라고 했네요. 분명히 사랑이가 영화를 볼 때 느낌과 감동을 담아서 줄거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에는 주인공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학을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거의 의식의 흐름으로 요약을 했죠.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선생님도 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뭔가 하나를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이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약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서 요약을 하면 좀 더 정돈된 그리고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래쪽에 보면 사랑이가 정음이에게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사랑이가 내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지 그 순서를 잘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갑자기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전학을 갔다는 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줄거리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말할지 정해놓지 않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어려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사랑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요약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도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정음이에게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야기할 내용을 선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을 선택하여 말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라고 적어 볼게요. 지금 사랑이가 영화를 보고 오기는 했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할지
그리고 내가 얘기할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얘기하면 좋을지도 잘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음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즉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좀 요약이 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 같은 건 사건, 그리고 시간이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혹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사랑이가 주인공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사건을 얘기하면 듣는 입장에서도 아, 이러이러한 등장인물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설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면 듣는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활 속에서 요약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려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실 요약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사실 글 읽고 요약 잘 안 해 라고 생각해도 꼭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하는 내용을 요약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번 내용은 자유롭게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드라마나 영화 보고서 요약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유튜브 같은 거 내용 봤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백종원 아저씨 되게 유명하잖아요. 내가 요리 유튜브를 봤다. 그런데 되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친구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요약해서 말해줄 수 있겠죠. 내가 되게 맛있는 요리를 봤는데 그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약을 하게 되는 상황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2번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습활동 내용 적은 거 선생님이 학교 등교하면 확인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꼭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다음 쪽으로 여러분들이 넘겨보면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만 살짝 보고 수업 끝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요약하며 읽기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요약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살짝 살펴보면 지금 문단에 따라서 왼쪽에 이렇게 포스트잇 모양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1문단과 2문단은 요약문이 나와 있죠. 어떻게 요약하는지 요약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3문단까지는 요약 문장이 써 있지만 4문단부터는 요약 문장이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문단부터 맨 끝에 8문단까지는 스스로 한번 채워보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수업에서 4문단부터 8문단까지는 어떻게 요약하는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요약은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요약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요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내용을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글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활동이래요.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겠죠. 읽기 목적,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읽기 목적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감동이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요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이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하겠죠. 정말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요약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을 고려하라 라고 했어요.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글이 쓰여진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두 개는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구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전개 방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아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글의 구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와 대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정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얘기하는 게 글의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중간, 끝 이런 것처럼 글을 크게 나누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자르는지,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으로 나누기도 하고, 소설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의 구조가 처음, 중간,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개 방식이 비교, 대조나 정의나 병렬이나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서 물어보는 일은 없어서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고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글의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극과 북극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고 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제목을 보면 우리가 남극과 북극하고 쉼표가 적혀 있네요. 우리 여기를 봤을 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즉 글의 재료, 어려운 말로는 제재라고 하는데 글의 제재가 남극과 북극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즉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목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 글의 종류, 즉 글의 갈래가 무엇인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라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글쓴이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을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적어볼게요. 이 글의 갈래는요, 설명문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 즉 소재는 제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배경 지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설명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 있어요. 다들 설명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죠. 3단 구성으로 씁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이라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글을 읽는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글을 읽고 요약을 할 건데요. 글을 요약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끌기를 다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이끌려 가봅시다. 요약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야 해요 라고 했어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줘야 한대요.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긴 걸 결국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한 번에 쫙 읽고 요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에 보면 문단, 여러 문단들이 나와 있는데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중심 문장을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모아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되게 이어놓으면 하나의 요약문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할 때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심 문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단이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표시한 후
표시한 것과 관련된 주요 단어와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글 보면요. 교과서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밑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밑줄도 앞부분에는 있는데 뒷부분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밑줄 부분을 잘 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뒷부분에서는 혼자서 중심 내용, 주요한 내용의 동그라미 혹은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한 다음에 표시한 부분과 밑줄 친 내용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게 되고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요약문을 완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에 앞서서 요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요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요.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삭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 마지막은 재구성이라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을 때 어떤 문장에는 명시적으로, 즉 우리가 눈에 보이기 쉽게 중심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그 문장을 그냥 가지고 오면 그것이 중심 문장으로 선택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선택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삭제라는 방법은 중심 문장이 하나로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문장에서 이 부분은 좀 지우고 이 다음 문장에서 이 부분을 지워서 두 개를 연결하면 중심 문장이 나올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는 거죠. 불필요한 내용을 지워서 중심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삭제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선택은 말 그대로 문장이 이것만 그냥 딱 뽑아오면 중심 문장이 될 때는 선택이고요. 묘하게 두 개, 세 개의 문장에 있는 내용이 다 중요한데 이걸 모두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 불필요한 내용을 지우면 이건 중심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 삭제의 방법을 택해서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화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일반화라고 하는 말이 좀 작은 범위의 것들을 묶어서 큰 범위의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슬기는 꽁치, 갈치, 멸치, 고등어, 새우 등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슬기는 해산물을 싫어한다 라고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약이라고 하는 게 좀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꽁치, 갈치, 멸치, 고등어, 새우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것들이 다 해산물의 하나의 종류들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나열할 때보다 얘네를 묶어서 해산물이라고 얘기하면 더 짧게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더 작은 개념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걸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성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글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약의 방법이 재구성이에요. 재구성이라는 건 중심 문장이 없을 때 읽어봤는데 중심 문장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이거 뭔가 작은 개념들을 일반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잘 읽고서 하나의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 이거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될 때는 재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서 내가 이해한 말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구성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는 하겠죠. 근데 좀 어려운 글에는 중심 문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이해해서 그 내용에서 정말 주요하게,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만의 말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재구성의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약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문단만 가볍게 한번 읽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함께 읽으면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끝난 다음에 꼭 79쪽까지, 즉 8문단까지 요약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굉장히 짧아요. 2문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당연히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목을 읽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지구에서 따뜻한 그런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남극과 북극이래요. 지금 글의 재료, 즉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나와 있죠?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이 설명 대상이에요. 일단 설명 대상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죠? 그리고 이 글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면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두 지역이라고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두 지역이 남극과 북극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합치면 그냥 이 두 지역이라는 자리에 남극과 북극을 가지고 오면 되죠.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요약문이 나옵니다. 남극과 북극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요 문단은 요약의 방법을 뭘 사용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지웠죠? 그리고 이 부분 지웠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두 문장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우리 이렇게 해서 요약을 끝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요약하고 이 글을 읽어볼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양옆에 요약문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약문 보지 말고 본문 한번 보면서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요약해보고 내가 요약한 내용과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요약문이 같은가? 혹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기만 하면 괜찮으니까 비슷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요약했으면 좋겠고요. 4문단부터 8문단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약하고 연필로 꼭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수업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요약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면 색깔 펜으로 고치게 될 거니까 꼭 연필로 필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약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학이 끝나고 이렇게 2학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이번 학기도 화이팅해서 즐겁게 국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